청운대학교 청소년 상담 교육학과 이영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주제는 특수교육 관련법과 발달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권입니다.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관점으로 연구의 주제를 잡았고요. 연구를 실시하기 앞서서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이제 먼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서 27년까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안에 사회 통합과 장애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 청소년들의 인권,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자 범위에 포함되고, 이들은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장애라는 특수한 범위를 넘어서 청소년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엔의 국제 협약과 정책 과제에 따라서 장애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강조하며 이러한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의 조기 발견, 생애 주기별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환경으로 대변화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인권의 보호가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되어야 되는지 이런 영역들을 청소년 기본법의 기준 하에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과 청소년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학령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특수교육 관련 법령을 통한 서비스를 탐색해보고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천 방향을 인권적인 관점에서 잘 실현되고 있는지 사전에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그 기본 계획 시행 계획 기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발달장애 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자립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복지 실천에 중점을 두고 본 논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먼저 이제 연구의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2024년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 청소년 중 69.3%가 발달장애 청소년입니다. 학교 과정별 현황 안에서 살펴보면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의 학생이 25,013명,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이 이제 22,040명, 그리고 전공과 과정이 5,058명으로 전체 발달장애 학생의 4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생각보다 많은 영역들이 차지되고 있죠. 이러한 통계는 발달장애 청소년 범위 안에 있는 경계성 지능 장애 학생을 포함해서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 등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 청소년을 위한 교육, 그리고 직업, 일자리, 사회 참여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통계 안에서도 이런 자립과 사회 참여 방향에서 매년 다양한 어떤 정책과 그리고 서비스 방향들이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청소년의 정책 추진 방향과 장애 청소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시선, 그리고 인권의 의식, 인식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장애 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 및 경계성 지능 청소년을 지원하고, 그리고 발달장애 청소년의 가족 상담 서비스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지원 방향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권리 협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장애의 원인, 특성,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청소년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거죠. 예. 또한 장애라는 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청소년 중 어, 69.3%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근거하여 9세 이상 그리고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근로 청소년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적 여러 가지의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그리고 청소년의 교육을 보완해서 균형 잡힌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범위 안에 장애 학생이 청소년이라는 좀 통합적인 사회 개념 안에 넣어서, 그래서 장애라는 특수성과 청소년의 사회 통합적인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에 맞는 다양한 하위 영역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발달장애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발달적인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제약을 받아서 일반적인 일상생활, 학습,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권 지원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서 타인과의 소통이나 학교 생활, 직업 준비에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인권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별적인 인권의 실현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장애라는 어떤 특수한 범위를 뛰어넘어서 청소년의 사회 통합적 개념 안에서 어,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그리고 방향을 살펴보는 게 연구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장애 학생들의 어떤 서비스 내용이 이제 특수교육 관련법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서 인권의 쟁점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청소년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고, 그리고 통합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의무적인 교육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제55조에 근거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그리고 사회 적응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친화도가 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SNS 등 유해 환경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수교육 관련법과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서비스 지원 내용 안에 혹시 장애 청소년들에게 교육에서의 배제, 그리고 인권 침해 요소들이 어떠한 부분들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인권 보호의 또 중요한 시사점이라는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진로 직업 교육 환경인데요. 장애 청소년의 자립적인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는 법적 근거와 실천 방향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항에 따라서 중학교나 특수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진로 체험의 활동 기회로 제공하고 있으며, 반면 이렇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학생들의 취업률은 여전히 35% 안팎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수교육 환경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특히 최근 일자리의 위기, 등교 중단, 그리고 비대면 원격 교육 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청소년 간의 학습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진로 직업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지금 제공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애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교직원 연 1회, 그리고 학생 연 2회 이상 의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광고나 홍보 사업을 통해서 장애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장애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시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교육적 환경에 직면한 여러 가지의 위기와 격차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디지털 교육의 권리를 우리가 잘 시행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 학생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발달장애 청소년과 그 가족의 문제까지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특수교육 관련법을 토대로 해서 네 가지의 사안을 쟁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사안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7차 청소년 기본 계획과 청소년 인권의 확장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청소년 기본 계획의 정책 과제를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안에 포함된 핵심 과제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장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정책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인권의 확장 방향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필요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통합 교육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의 유형별 데이터를 활용한 지원, 구축을 위한 방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또는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정도인지, 어, 그 자기 유형에 따라서 아니면 활용의 그 척도가 어떻게 다른지, 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탐색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달장애 청소년이 학교 내외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 그 요즘에 이제 SNS라든지 그 온라인 상에서 범죄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범죄 예방과 회복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격차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확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증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권리들을 찾아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발달장애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 통합적 정책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현행 발달장애 지원 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을 고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정책 과정을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인권적인 시각에서 확장하고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특수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발달장애 청소년의 서비스 지원 방향은 교육권을 중심으로 차별 없는 교육기회 보장, 그리고 통합교육의 실천, 이게 굉장히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디지털 과의존 예방과 치유 지원을 위한 진단조사가 필요하고요. 청소년의 학습 수준에 맞추어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기본 정책에 따라서 발달장애 청소년의 유형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과 단계별 교육 방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지털 환경이 일반화됨에 따라서 디지털 직업교육,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청소년 시설이나 쉼터에서도 발달장애 청소년의 특성들을 조기에 확인하고 진단하여서 진로와 직업교육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쉼터에서도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청소년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참여 대상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발달장애 청소년의 그 68.2%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이러한 비중인 점을 감안해서
학령기 이후에 분명히 이 친구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주장과 사회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의 연구와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이 학령기 이후에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보편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연구에 의의를 둡니다. 이를 통해서 본 그 특수교육 관련 법령의 어떤 서비스 방향을 인권적 관점에서 확장하고, 그리고 제7차 청소년 기본 계획을 통해서 지속적인 인권 실천의 방향들을 포용적인 복지 방향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적인 시선을 만들어주고, 상호 존중과 공존이 이루어지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많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그들의 교육권과 참여권을 보장받는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논문을 잘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